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촛불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철강과 조선업, 관광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서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첫 순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달고FC가 3년간의 2부 리그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클래식으로 복귀하는데요. 클래식에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경북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달력은 이제 11월인데 하루아침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3도, 봉화 영하 2도로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그치는 등 종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이틀 정도는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30mm가량 예상되고요.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몰고 온 국민적 충격이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 선언이 번지고 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진하라. 최순실의 꼭두각시 거짓정권 퇴진하라. 거짓정권 퇴진하라. 경북대학교 본관이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순위 후보가 총장 임용에 배제된 데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분노의 목소리가 한데 모인 겁니다. 민간인에게 넘겨버린 채 직무를 태만하고 여러 의혹들에는 침묵하며 결국 국가를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박 대통령은 이미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개인 시국 선언에 나선 학생들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형식적 권한만이 남아있는 대통령이 무슨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학생들도 국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조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스텍 총학생회도 개교일에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영남대학교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국회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1인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은 매일 밤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훼손된 민주적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미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15,000여 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9년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7기의 임시저장고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용 후 해결류 저장조를 밀집해서 만들 경우 방사능 누출 피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집 저장 시는 밀집 저장하지 않을 때에 비해 가지고 그 피해가 20배 정도 증폭되는 거죠.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해결류의 보관 간격을 줄여 저장 용량을 늘리는 조밀렉 기술의 위험성이 밝혀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밀 저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 과밀된 사용 해결료를 빨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저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조밀렉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원전이 사용하는 안전한 기술로 냉각수 누설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핵폐기물을 냉각조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 방식은 각종 테러나 재난 등에 취약한 만큼 건식 저장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 저장같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거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습식이 건식보다는 위험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고 논의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보다는 건식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건식으로만 만들면 그냥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이번 토론회는 발등에 불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심각하고도 무거운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제 수능이 채 2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족한 부분을 막연히 아쉬워하기보다 자신 있는 영역을 확실히 다져놓는 식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고3 교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자율학습으로 수업이 대체됐습니다. 그간 풀었던 문제집이나 오답노트를 들여다보고 실전과 똑같이 자체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만을 보는 정시 모집 비율은 30% 정도. 때문에 이미 수시를 합격하고 전략 과목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국어랑 한국지를 맞춰야 돼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오히려 수능 반영 비율을 70% 이상까지 높이고 일부는 수능 100% 전형도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쉬운 수능이 예상되는 만큼 한두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한 욕심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개념 정리하고 아니면은 오답 체크,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런 거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11월 17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전국 60만 5천여 명, 경북에는 2만 6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철강과 조선업, 관광경기 침체까지 경북 동해안 고용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남짓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철강공단 근로자 수는 14,800여 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200여 명, 1년 전에 비해 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포항 경주 지역 131개 조선업체 근로자 수도 1년 사이 7.9%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2년 전보다 배 정도 늘어난 반면 구인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조선업 경기 불황이 겹쳐지면서 지역의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일감 부족으로 250여 명을 목표로 희망 퇴직을 받는 등 기업마다 인력 채용보다 감축에 주력하고 있어 고용 사정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활동이 부진이 이제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에서는 도산하거나 이전 등으로 공장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45개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도 최근 2달간 관광객이 절반 이상 감소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4분기 포항과 경주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실사지수는 60%선 3년 중 최저치로 희망의 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코너를 연속으로 마련했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창업기업의 탄탄한 주춧돌을 마련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이 업체는 일회용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에 필터와 안전장치를 달아 주사액 앰플이 깨지면서 생길 수 있는 유리 파편을 걸러주고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와 주사기 재사용을 막는 일석삼조 기능으로 기존 제품보다 10배나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러나 갓 창업한 3년 전만 해도 자본금이 없어 공장 건립과 제품 양산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초창기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한테는 사실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곳이나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던 중 손을 내민 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철저한 기업 진단을 통해 기술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7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5개의 민간 투자 회사들도 덩달아 20억 원이 넘는 자본금을 투자했고 올해 초 공장을 준공한 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공기관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게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그 민간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자금은 기업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시키거나 상장을 하지 못하면 낮은 금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창업 기업을 떡잎부터 알아보고 투자해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고 해 성장 공유형 자금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전국에서 해마다 3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지역 본부가 대구 경북 지역 19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제조업의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83.8로 한 달 전보다는 12.2포인트,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는 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출, 생산, 경상이익과 자금 조달 사정, 내수 판매, 원자재 조달 사정 등 모든 항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 하락의 원인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 지속, 국내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천시가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맞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대규모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1,500여 명이 사는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마을입니다. 김천시가 3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내에 있던 기존 화장장을 옮겨 새로 짓고 봉안시설에다 유골이나 붕골을 묻거나 뿌릴 수 있는 자연장지와 유택동산까지 만듭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심리적인 불안으로 마을을 떠나야 할 처지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김천시가 물밑 자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떳떳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시에서 하는 게 모든 일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에 대해 김천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원하시는 그 다른 좋은 시설을 견학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혐오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올 시즌 최종전에서 대전을 꺾고 1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었죠. 지난해 아쉬움을 극복하고 3년간의 K리그 챌린지 생활을 마감한 대구FC.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다음 시즌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파울로가 뒤로 내줬고요. 거기서 승격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 1위를 달리는 안산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선언하며 2위에게 자동 승격권이 주어졌지만 2위 경쟁에서도 대구FC는 압도하는 시즌을 보내진 못했습니다. Tivemos muita dificuldade, como foi dito, mas graças a Deus e a todos aqui que fazem parte do grupo, conseguimos nosso objetivo. 탄탄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진 경기가 가장 적었지만 공격 라인은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미드필더진의 피로 누적과 부상 대비책은 늘 고민이었는데요. 한층 더 수준 높은 팀들과 만나는 클래식 무대를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필수입니다. 지금도 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시장님께서 더더욱 시즌 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승격의 기쁨에 젖어 있기보단 다음 시즌 생존을 위해 감독 대행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7 시즌을 위한 선수단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강래 대표이사가 3년 내 클래식 우승을 도전으로 내건 만큼 선수단 보강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더욱더 다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의 국회 상임위 심사 결과 경북의 경제산업 분야 국비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3,640억 원에서 379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은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54억 원,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 개발 20억 원 등 4건 220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항공전자 시험 평가 기반 구축 15억 원, 기능성 점토 광물 산업 육성 17억 원 등 11건 15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될 국회 예결특위에서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석형, 이재필 박사가 동대구역 주변에 복합민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될 경우 유동인구가 평일 10만여 명, 주말에는 18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명서 발급 기능과 상담 기능, 정부 합동청사 민원분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에 2010년부터 365 언제나 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민원과 무료 법률 상담, 각종 증명 발급 등 8개 분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감시원 2,500명을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46개 팀, 1,300여 명과 진화 헬기 31대를 배치합니다. 또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29만 헥타르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산로 151개 노선 636km를 폐쇄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최은정 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다녔던 전자부품 제조회사의 태양광 발전용 부품 개발 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돌려 재취업한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달력은 이제 11월인데 하루아침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3도, 봉화 영하 2도로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첫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그치는 등 종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이틀 정도는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영천과 청도의 기온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문경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상주는 0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과 의성의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